상당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한 정우택 위원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교차로 꼬리 물기로 옐로우존을 위반하는 차량은 이번 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회전 위반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기부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올해 목표 금액을 낮춰 잡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7개 실내용 난방 텐트를 시험했더니 모두 보온성이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은 제품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1명, 충주 5명, 괴산 4명, 진천 27명, 증평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2,182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20명입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우택 상당 당협위원장의 임명이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당 최고위가 당협위원장 재임명 없이 공천 절차 돌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경쟁 구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에 임명된 정우택 예비후보. 당협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 조직과 당원 관리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보통 공천 1순위로 꼽힙니다. 정우택 상당 당협위원장의 임명이 뒤늦게 논란이 된 건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필요한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성동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가 임명안을 보류했는데도 협의 없이 임명을 진행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최고위 패싱인데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임명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승인 절차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고 그것은 효과가 없는 행위가 돼버린 거죠. 김재원 의원은 또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만큼 위원장 임명 없이 원점에서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이미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우택 예비 후보의 상당 당협위원장 자격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마침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당내 경쟁자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건 명백하다며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협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원천 무효시키고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제 체제가 다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도 30대 여성을 캠프 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정우택 예비 후보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최고위에서 공관위 구성 등 재보궐 공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른바 패싱 임명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개헌 국민연대가 국회와 정치권의 개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개헌 국민연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병석 의장까지 나서 개헌을 촉구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며 대선 후보와 정당은 개헌의 방향과 방안, 추진 일정 등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헌 국민연대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해 여야 간의 이견이 적은 부분부터 합의해 신속하게 개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해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충북 지역은 당장 이달부터 옐로우존 단속에 들어가고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우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김은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출근 시간 청주 도심의 교차로 한복판. 차량 여러 대가 꼬리물기로 늘어섰습니다.
보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멈춰선 차들 사이로 사람들이 아슬아슬 길을 건넙니다. 경찰이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을 단속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과태료 5만 원 대상입니다. 옐로우존 시범 운영을 한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350여 대. 지금까지는 계도장 발부에 그쳤지만 15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옐로우존이 막히게 되면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교차로에 정체가 되고 그 정체로 인해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또 다른 교차로, 초록색 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한 학생이 뛰어 건너는데 그 옆으로 버스가 위태롭게 우회전을 합니다.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데도 차량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파란불이면 좀 편안하게 건너야 되는데 우측에서 차들이 신호등을 보지 않고 오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보험료까지 최대 10% 할증됩니다.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는 과속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5%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그런 위반한 사항들이 보험사에 누적이 되면 9월부터 갱신되는 보험에는 이제 할증이 적용돼서 갱신된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여 명. 이 가운데 36%인 천여 명은 보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들어서일까요? 지난해 뜨거웠던 사랑의 온도탑도 올해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오전부터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쌀과 반찬을 받으러 온 어르신들입니다. 이거 버섯 들깨탕 몸에 좋은 단백질 식품 많이 들었고요. 고기하고 도라지 그리고 버섯 들깨탕과 각종 밑반찬 그리고 떡과 우유까지 푸짐합니다. 반찬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주는 것만 가져도 충분해 혼자 먹으니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배달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19로 찾아오는 사람마저 줄어 적적하던 할머니는 반찬도 고맙지만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또 잘 챙겨주고 이러니까 딴 데 가면 어디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요새 못 만나잖아요. 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더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부가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는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 금액도 지난해보다 20% 낮춰 잡았습니다. 개인 기부액이 7억 원 이상 감소한 데다 기업 모금액도 2억 6천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올해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80% 수준이면은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부족한 요즘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밤 9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제천과 음성, 괴산의 수온주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에서 13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맹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전열기구 많이 쓰시죠? 하지만 무턱대고 쓰기에는 난방비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준다며 실내용 방한용품으로 난방 텐트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품질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이부자리에 설치하는 실내용 난방 텐트. 바닥이나 일부만 따뜻하게 하는 전열기구와 달리 찬 공기를 차단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실험해봤더니 보온 효과는 우수했습니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난방 텐트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사용 조건을 가정해 특수 마네킹의 온도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보온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확인해 봤더니 텐트 모양과 설치 방법에 관계없이 전 제품이 흔히 말하는 패딩보다 보온성이 좋았습니다. 텐트 내부 온도 또한 실내 기온보다 3도가량 높아져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체온과 유사한 35도를 유지하는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보온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아웃도어 파카나 다운 자켓보다 따뜻해 보온 성능이 우수하였습니다. 텐트 내구성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지대 강도는 따수미, 알프랑, 카즈미 3개 시험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텐트를 감싸는 천은 따숲 시험 제품이 당기거나 찢는 힘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강도를 견뎌냈습니다. 전 제품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치수와 제조 연월 등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10개 항목을 제품마다 조금씩 누락했고 알프랑 시험 제품은 불에 타지 않게 막아준다고 표기한 것과 달리 방염 성능이 없어 지적됐습니다. 소방청 고시에 따른 방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표시사항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 반품 환불할 예정임을 저희원에 회신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중독과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텐트 안에서는 추가로 가스 난방기기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건물 철거 현장에서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사전에 해체공사 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감리자로 지정해 상주하고 현장 상황을 매일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거 현장에서는 감리자의 현장 상주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인 변재일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특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이재명 후보 경선 당시 열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충청 지역 승리를 이끄는 데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5살 장애인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주택 40여 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연탄난로에서 불이 나자 85살 노모는 집 밖으로 대피했지만 65살 아들은 불을 끄다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 속에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 괴산군이 업체가 제출한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해달라고 원주지방환경청에 건의했습니다.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훈 군의회 의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 주민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하루 86.4톤의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립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오는 16일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코레일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 노선 예약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약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잔여석은 13일 오후 3시부터 역사와 홈페이지 등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합니다. 지난해 말 개통한 충주 이천 간 중부내륙철도와 연결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오는 13일 확정 고시됩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177.9km의 단선철도로 국비 4조 8천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